목표를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해 목표를 수십 개 세우지만 대부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목표를 세우는 것은 쉽지만 따라가고 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길을 잃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기부여를 잃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것들에 주의가 분산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연간 목표를 단 12주 만에 달성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12개월 동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책 브라이언 모론과 마이클 라이링턴이 쓴 12주간의 해가 그 해답입니다. 이 책은 장기 목표와 매연 도착 지점이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다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 인식을 바꾸는 제안을 제시합니다. 저에게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주요 아이디어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번역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처음 접하신다면 저는 메흐메트 옐드즈입니다. 화이트 칼라에서 창업으로 전환한 경력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경력 멘토링을 통해 개인과 전문적 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개인적 및 전문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팁과 책 요약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으로 활동하며 유사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개인적 및 직업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팁과 책 요약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다른 사람들이 12개월에 하는 일을 12주 만에 달성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부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이디어 부족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힘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이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자체는 개인에게 특정 힘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이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강력해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심지어 미국 인구의 약 70%가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에 건강에 해로운 정도로 비만한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원인이 정보 부족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는 약 46만 권의 다이어트 책이 있으며 다이어트 및 피트니스 산업의 연간 매출은 6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모든 책이 필요 없이 내면에서 조금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조금 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성공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만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실행입니다. 아이디어는 실제로 삶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때만 보상받습니다. 애플을 보세요. 애플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져와 이를 극히 성공적으로 실현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성공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 있으며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고성능과 저성능,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단순히 실천의 부족입니다. 일부는 행동에 나서고 다른 일부는 기다립니다. 일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리쳐 외치며 소리쳐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구석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조용히 노력합니다. 어떤 이들은 10권의 책을 쓰지만 어떤 이들은 모든 장비를 갖추고도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겨 단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에디슨의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기술로 실현하는 것이며, 물론 일관성 있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일관성 부분은 이미 별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우리 안의 상처에서 시작되어 미완으로 남는 것,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집중하다가 짧은 시간 후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 책을 읽다가 여기서 멈춰 생각하며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을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제 건강이 원하는 상태가 아닌 이유 중 하나는 해야 할 일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단백질과 채소,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며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단순히 실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선순위나 일상적인 바쁨이 중간에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 실천의 간극을 메우는 것입니다. 12주 단위의 연간사고 체계에서도 이 격차를 메우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책을 읽으면 1년을 52주처럼이 아니라 12주처럼 다루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시간을 넓게 분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연간 목표를 세우고 새해 결심을 하며 생일에는 목표와 꿈을 말합니다. 전문 분야에서는 연간 보고서와 연간 목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연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안일함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덧붙입니다. 1월 첫 주를 상상해 보세요. 12개월 후인 12월은 매우 멀게 느껴집니다. 연초에는 자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이 무엇이든 이미 포기했거나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아니면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전혀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화는 업무 세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말에 움직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서 12월이 한 해의 가장 좋은 달이거나 마지막 분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매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마감일은 보통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성과가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긴급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루어 온 일을 우선순위로 삼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시작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한 해를 12주 동안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12주 단위의 해 개념의 기본은 한 해를 4개의 12주 단위 분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히 12주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간에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방법을 주기화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최근에 배웠습니다. 이 방법은 운동선수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기화라는 개념은 1910년대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동유럽 운동선수들이 이 방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운동선수라면 특정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을 때 그 기술의 모든 측면을 한 번에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훈련을 주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부터 6주간 기술 A에 집중한 후그 시점에서 멈추고 다음 4부터 6주 동안 기술 B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도하는 대신 하나씩 차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배운 것을 결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도 적용 가능합니다. 12주 계획으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 기간은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길지만 마감일에 너무 느슨해지지 않을 만큼 짧습니다. 52주로 구성된 한 해에 일을 분산시키는 것은 쉽지만 12주라는 기간에는 매일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결국 시간은 더 짧고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며 시간을 더 잘 관리하고 진전을 측정하며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12주라고 했지만 이를 다른 시간 단위로 심지어 하루를 임의로 3일로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정신적 접근 방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업무가 끝날수록 조금 더 노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이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8시간씩 3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주에 21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파일을 30조각으로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방식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이 있고 이를 끝이 없는 일정에 연결하는 대신 12주 동안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일매일 걸을 거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주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갑자기 달성 가능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첫날 이후로는 별로 배고프지 않았다고 들었을 거예요. 알라가 도와.